공룡 신년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공룡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랩터, 디플로도쿠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새로운 게스트도 있어요. 고생물학자들이 티렉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새로운 공룡 종을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육즙이 많은 스테이크보다는 아삭한 샐러드를 더 좋아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발음할지 아시는 분? 듀오니쿠스 초그트바타리.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어요. 이들은 초식동물인 테리지노사우루스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에게 듀오니쿠스가 공룡 진화의 새로운 계통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 특징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룡 파티로 돌아가 볼까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공룡들을 볼 수 있어요. 티렉스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로시랩터는 사납고 변덕이 심해 보여요. 트리케라톱스나 스테고사우루스는 공격적이지만 조용합니다. 가만히 있는 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녀석들처럼요. 그 중에서도 테리지노사우루스는 항상 도와주고 파티에서 항상 곁을 지켜주며 절대 성가시게 하지 않는 차분한 친구입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약 1억에서 1억 6,6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지금의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 살았습니다. 해부학적 특징 때문에 티렉스와 같은 포식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초승달 모양의 커다란 발톱을 가진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일부 종의 경우 발톱이 최대 50cm에 달하기도 했어요. 이 괴물들이 육식성이었다면 얼마나 위험했을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발톱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듀오니쿠스는 길이가 거의 3m에 달하는 꽤 큰 동물이었어요. 하마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몸무게는 약 270kg으로 말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오리코처럼 긴 입과 엄지손가락 3개가 달린 긴 앞발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듀오니쿠스는 양손에 손가락이 2개뿐인 독특한 공룡이었어요. 두 손가락 공룡의 발견은 고생물학자들을 크게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3개가 아니라 2개인 게 뭐 어떻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룡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줍니다. 최근 고생물학 뉴스에 따르면 몽골에서 이 공룡 발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보존된 가장 큰 발톱이었어요. 크기는 약 30cm였고 곡선 모양이었어요. 거대한 바나나 같았죠. 가장 멋진 점은 발톱이 케라틴으로 덮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톱도 이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대형 도마뱀이 우리 손톱과 같은 구성의 발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연은 놀랍습니다. 티렉스가 닭으로, 벨로시랩터가 타조로 진화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 알고 계신가요? 분명 수많은 진화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두 손가락 공룡의 발견은 공룡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각 발에 발톱이 3개씩 있었는데 왜 자연은 그중 하나를 없앴을까요? 과학자들은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손가락이 2개인 발이 3개인 발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룡은 카멜레온처럼 초목이나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두 손가락이 달린 긴 발은 공룡이 자신을 방어하고 동료를 돌보며 심지어 놀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룡이 뭘 하며 놀았는지 상상하기는 어렵네요. 하이파이브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이투? 그 집게를 먹이를 잡을 때뿐만 아니라 포식자와 싸우는데도 사용했다면 정말 멋졌을 거예요. 포식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티렉스도 앞발 구조는 비슷했지만 작은 발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듀오니쿠스가 권투를 하거나 나무에 올라갈 수 있다면 정말 멋졌을 거예요. 네, 초식 공룡이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쁜 공룡들이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듀오니쿠스가 약자에게는 친절하고 강자에게는 강력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공룡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파티에서 가장 이상한 손님은 끔찍한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데이노케루스였습니다.
듀오니쿠스의 사례는 공룡이 세 손가락 발에서 두 손가락 발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줍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고대 도마뱀이 어떻게 말이나 다른 동물로 진화할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공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965년 몽골 고비 사막에서 미지의 공룡의 팔, 손, 어깨 이음뼈가 발견됐어요. 고생물학자들이 뼈를 조합한 결과 길고 소름 끼치는 2개의 팔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팔은 몸통 없이 박물관에 남아 있었어요.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무섭게 보였죠. 각 팔의 길이는 약 2.4m였습니다. 가장 키가 큰 농구 선수보다 더 큽니다. 고생물학자들은 고비 사막에서 다른 공룡의 신체 부위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데이노케이루스는 고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긴 팔의 주인은 얼마나 컸을까요? 무엇을 먹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까지는요. 이 도마뱀에 관한 최신 고생물학 뉴스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과학자들이 잘 보존된 데이노케이루스의 다른 유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들의 도움으로 도마뱀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두 손가락 공룡의 발견보다 훨씬 더 멋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데이노케이루스는 거대하고 다소 느렸으며 말처럼 생긴 머리와 혹처럼 생긴 척추를 가졌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괴상한 모습이었어요. 이 새로운 공룡종은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타조와 같은 종인 오르니토미모사우리아에 속했어요. 하지만 데이노케이루스는 아니었습니다. 이 공룡은 속도와 민첩성 대신 거대한 크기를 가졌어요. 길이 11m, 무게 6,000kg으로 다 자란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와 지하철 차량 절반의 길이에 맞먹는 거대한 공룡이었죠.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데이노케이루스는 매우 무해했습니다. 긴 주둥이는 오리나 말의 주둥이처럼 생겼습니다. 이빨도 없었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와 다른 포식성 거인들에게는 쉬운 점심 식사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발견된 공룡의 골격에서 물린 자국을 발견했어요. 이 덩치 큰 친구는 정말 나쁜 놈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도마뱀의 점심 식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거의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부드러운 식물, 해조류, 작은 척추동물, 물고기까지요. 부리와 혀로 호수의 강바닥에 먹이를 빨아먹고 돌을 삼켜서 먹이를 갈아 먹었습니다. 이 돌은 음식 조각을 잘게 부셔서 위가 음식을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공룡은 무시무시한 손으로 나무와 땅을 파고 먹이를 주었어요. 하지만 공룡의 몸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등과 꼬리였어요. 꼬리 끝의 뼈는 미당골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 구조는 현대 새의 깃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꼬리를 부채처럼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척추에서 튀어나온 두꺼운 뼈 가시가 있었어요. 그 뼈들이 피부로 덮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이상한 골격 구조 전체가 돛처럼 보였습니다. 공룡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진화했는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과학자들은 척추에서 나온 인대가 공룡의 무거운 배와 다리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려면 사장교를 상상해보세요. 긴 수직 빔에는 도로를 지탱하는 많은 케이블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노케이루스의 가시와 인대도 공룡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룡 파티에서 실수로 잔을 떨어뜨려 어색해하는 수줍음이 많고 키가 큰 남자와 같아요. 외롭습니다. 친구를 찾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반드시 친구를 찾을 거예요. 디플로도쿠스가 훌륭한 친구가 될 거예요. 두 손가락이 포식자처럼 생긴 초식공룡과 두 개의 긴 팔을 가진 말처럼 생긴 거인은 공룡의 진화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티렉스, 벨로시랩터, 디플로도쿠스 등은 고대 세계의 슈퍼스타였어요. 고생물학자들이 새로운 공룡종을 발견하여 기존 공룡을 명성의 반열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거예요. 데이노케이루스와 듀오니쿠스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전 찬성이에요. 수백 종의 공룡이 지구를 돌아다녔고 연구자들은 거의 2주마다 새로운 종을 발견하는 시대에 항상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및 기타 유명한 공룡만을 고집한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 공룡들은 이미 영화와 인터넷에서 빛을 발할 기회를 누렸어요. 이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공룡들을 알아볼게요. 우리 목록의 첫 번째는 토로사우루스입니다. 이 공룡의 특별한 점은 가장 큰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개골이 컸던 이유는 두개골 뒤쪽에서 목을 덮고 있는 프릴 때문이었어요. 이 프릴은 보호 목적보다는 아마도 약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주름의 뼈는 얇고 구멍으로 가득 차 있었죠. 보시다시피 이 공룡은 트리케라톱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두 종이 같은 종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에서 두 동물이 사촌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둘의 크기는 비슷했을 테지만 토로사우루스는 머리가 더 길고 상단에 홈이 있는 긴 프릴뼈를 가졌어요. 또한 프릴 뒤에 뿔이 더 여러 쌍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토로사우루스를 황소도마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무리를 지어 살며 식물을 먹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존재했어요. 하지만 토로사우루스는 어찌된 일인지 인기가 덜한 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켄트로사우루스는 작은 스테고사우루였습니다. 켄트로사우루스는 역사상 가장 위험이 적은 공룡 중 하나예요. 그 길고 가느다란 가시는 꽤나 훌륭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스테고사우루스는 더 짧고 더 두꺼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 중에 구부러지거나 부러질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켄트로사우루스 근처에는 접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꼬리로 큰 반원을 그리며 휘두르면 사람의 두개골을 부러뜨릴 만큼 강한 힘으로 부딪혔을 거니까요. 한 과학자는 이 공룡의 화석을 스캔하여 골격의 컴퓨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켄트로사우루스의 유연한 목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위험한 동물이 몰래 다가오는지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했을 거예요. 켄트로사우루스는 일반적으로 뒷다리를 곧게 펴고 네 발로 걸었습니다.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켄트로사우루스는 앞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걸을 수도 있었어요. 아마도 싸움을 할 때 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꼬리 몸 뒤쪽에 커다란 추처럼 생긴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점이 엉덩이에 더 가까웠죠. 쉽게 뒷다리로 서서 꼬리를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테로돈토사우루스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화석을 통해 공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말입니다. 2008년 고생물학자들은 길이가 5cm도 채 안 되는 새끼 헤테로돈토사우루스의 두개골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티백보다 작은 크기였습니다. 이 아기 공룡은 상대적으로 큰 눈과 짧은 주둥이를 가졌어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일부 과학자들이 예전에는 현대의 멧돼지처럼 생긴 헤테로돈토사우루스의 엄니가 완전히 자란 후에야 나타난다고 생각했지만요. 하지만 이미 조기에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테로돈토사우루스는 5개의 손가락이 있었는데 그중 2개가 서로 맞닿을 수 있었습니다. 헤테로돈토사우루스가 식물과 고기를 모두 먹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도구였죠. 인간은 물기 위한 이빨, 씹기 위한 이빨, 송곳니 등 다양한 종류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충류는 한 종류의 이빨을 가졌어요. 헤테로돈토사우루스는 특별했어요. 3가지 종류의 이빨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작은 말뚝 모양의 이빨, 송곳니를 닮은 큰 이빨, 그리고 절단 작업을 하는 사각형 모양의 이빨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동물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빨을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뿌리를 파내거나 흰개미 둥지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제 이 이름을 따라 말해보세요. 시타코사우루스. 당시에는 꽤 흔한 공룡이었지만 여전히 인기를 얻지 못했죠.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어렸을 때 팔이 길고 다리가 짧았기 때문에 아마도 기어다녔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4살에서 6살 사이에 뒷다리가 훨씬 빨리 자라기 시작했고 앞다리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4발로 걷지 않고 2발로 걸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생물 중 하나의 뱃속에서 자갈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이 동물이 먹은 것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나 음식을 잘 씹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부리가 매우 친숙하게 생겼기 때문에 앵무새의 도마뱀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이 도마뱀의 부리는 매우 강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리를 이용해 단단한 견과류와 씨앗을 부수고 여러 뱃속의 자갈이 소화를 돕기 전에 으깨서 먹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공룡은 아마도 수영을 잘했을 거예요. 발이 넓고 꼬리 모양이 물속에서 비교적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겁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강과 호수에서 수영하며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2004년 연구자들은 꽤 귀여운 걸 발견했어요. 24마리의 어린 앵무 도마뱀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었죠. 새끼라고 하기엔 너무 커서 둥지를 떠난 10대의 도마뱀들이 서로를 덮고 자신을 더 잘 방어할 수 있는 무리를 형성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보세요. 스티지 몰로크 또는 스틱스 악마라고도 불립니다. 두개골의 뼈로 된 가시와 혹이 있는 평화로운 채식주의 동물이었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스티지 몰로크가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어린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별개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티지 몰로크는 더 유명한 사촌인 파키케팔로사우루스보다 몸집이 작지만 더 튼튼하고 목이 꽤 두꺼웠어요. 이 공룡은 작은 앞다리와 긴 뒷다리를 가진 공룡으로 높이가 1m 정도로 보통 사람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거대하고 사나운 공룡의 세계에서 이것은 위험하게 들리지 않지만 이 동물은 매우 두꺼운 두개골 덮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같은 종의 라이벌과 싸울 때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짝을 얻기 위해 라이벌을 머리로 박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라이벌들은 이 공룡을 노렸을 포식자들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공룡은 티렉스와 동시대에 살았거든요. 누군가 공룡을 상상해보라고 하면 아마 수자우사우루스를 떠올리진 않을 거예요. 마치 무작위로 다른 동물의 조각을 조합하여 친구들에게 이것이 정말 지구를 돌아다녔던 진짜 동물이라고 믿게 만들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앞다리에 거대한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몸집이 크고 목이 길며 머리가 작은 공룡이에요. 발톱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이 동물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쫓아다니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발톱은 침입자나 포식자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의 완전한 과학적 이름은 중국 스저우에서 서식하는 거대한 나무늘보 같은 파충류를 모사합니다. 평균적인 자동차만큼 무섭고 컸습니다. 이 동물은 자신이 속한 테리지노사우루스 그룹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구성원 중 하나였습니다.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죠. 아니요, 전 그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괴상하게 생긴 공룡과 어떤 동물이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90년대 과학자들은 육식 공룡과 비슷한 식물을 먹는 변형된 수각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깃털과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큰 칠면조처럼요.